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성공을 향한 욕망과 사랑을 착각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려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경에서 시작된 감정은 곧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집착으로 변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더 듣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떠나 처음 대기업에 발을 들였을 때 서유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로비의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 중심, 기획팀. 회사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서, 임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팀, 엘리트만 살아남는 공간. 그곳의 팀장은 40 초반의 남자 강민석이었습니다. 차분한 음성, 단정한 셔츠, 회의실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장악하는 눈빛. 서유는 첫날부터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팀의 중심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팀원 3명. 모두 명문대 출신, 해외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놀랍도록 비슷한 외모. 길게 뻗은 다리, 잘록한 허리,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회의실에 앉아있으면 마치 잡지 화보 속 장면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앉은 서유는 늘 한 톤 낮은 색이었습니다. 튀지 않으려 고른 셔츠, 무난한 치마, 화장도 최대한 얌전하게. 여긴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곳일까? 회의가 끝날 때마다 강민석 팀장의 시선은 늘 서윤에게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서윤 씨, 자료 흐름이 전혀 안 맞습니다. 기획팀 수준으로 다시 정리하세요. 차가운 말투, 짧고 정확한 지적.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서유는 오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덮는 머리카락, 크지 않은 가슴선, 너무 얌전한 옷차림. 능력도, 외모도, 여긴 다 부족해. 그리고 그때부터 서윤의 시선은 조금씩 강민석에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그가 다른 여자 팀원들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수진 씨, 이 기획 좋네요. 지현 씨, 오늘 회의 준비 완벽했어요. 웃으며 농담을 건네고 커피를 건네고 회의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서윤의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냉정해. 질투는 처음엔 작고 희미했지만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로만은 절대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매, 입술, 목선을 타고 내려오는 선. 나도 여자잖아. 그날 이후 서윤의 옷차림은 아주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몸에 붙는 블라우스, 허리를 살짝 강조한 재킷. 회의실에서 앉을 때 일부러 등을 곧게 세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목선과 쇄골이 보이도록.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서윤 자신에게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나 바뀌고 있어. 며칠 뒤 회의가 끝나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강민석 팀장의 시선이 아주 잠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근처 버튼 사이로 살짝 드러난 선.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맞다. 그 짧은 시선 하나가 그날 밤 서윤을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 서윤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고 치마 길이를 조금 더 줄이고
굽 높은 구두로 걸음을 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허리를 비틀어 보며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잘록한 허리, 은근히 드러나는 골반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허벅지. 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회의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치마 사이로 드러난 다리선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그의 책상에 다가갈 때 일부러 몸을 조금 더 숙여 가슴선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말끝은 조금 길게.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애써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어.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윤 씨, 이건 다시 정리하세요. 그 냉정함이 오히려 서윤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 혼날수록 상처받을수록 그는 이상하게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단호한 목소리,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저 사람을 꼭 흔들고 싶어. 그때부터 서윤의 감정은 동경에서 질투로, 질투에서 욕망으로, 그리고 욕망에서 집착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옷을 벗으며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일로만 승부 보는 거 아니야. 거울 속의 서윤은 이전보다 훨씬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더 진해졌고 입술에는 묘한 긴장이 맴돌았고 몸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신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나를 보게 만들 거야.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변화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옷장을 열 때 그녀는 먼저 일하기 편한 옷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붙잡을 옷을 골랐습니다. 몸에 바짝 붙는 블라우스, 단추 사이가 살짝 벌어지도록 계산된 간격, 허리를 강조한 치마와 굽 높은 구두. 거울 앞에서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얇은 옷감 아래 드러나는 허리선, 고개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가슴의 굴곡,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골반의 곡선.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눈매를 조금 더 짙게 그리며 서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흔들 거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몇 개의 시선이 동시에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치마는 평소보다 짧았고 재킷 안쪽 블라우스는 거의 몸에 밀착돼 움직일 때마다 선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민석 팀장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분명히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자 일부러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허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렸고 치마 아래로 길게 드러난 다리는 의식하지 않은 듯 더 또렷했습니다. 맞지? 지금 나 제대로 보고 있지? 회의 시간, 서윤은 일부러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목을 부드럽게 꺾어 손끝과 쇄골이 함께 드러나게 했습니다. 팀장님, 말끝을 길게 느리며 눈을 깊게 마주치면 그의 시선은 순간 흔들렸다가 급히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조용히 달아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어. 분명 흔들리고 있어. 며칠이 지나자 둘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그의 책상 앞에 서면 강민석은 괜히 펜을 만지작거렸고 대답이 평소보다 짧아졌으며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손을 아주 잠깐 그의 손등에 얹고 팀장님, 저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거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업무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 뒤 귓불이 아주 희미하게 붉어진 것을 서유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됐다.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저녁 면담 일정이 잡힌 날, 서유는 아침부터 완전히 작정했습니다. 몸에 밀착되는 짙은 색 원피스, 허리를 과하게 강조한 라인, 앉으면 허벅지가 훨씬 많이 드러나는 길이. 재킷을 걸쳤지만 단추는 끝까지 잠그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보며 서유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본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서유는 일부러 자리를 조금 더 당겼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천천히 꼬며 치마 사이로 드러난 살결이 자연스럽게 그의 시야에 들어오게. 팀장님, 오늘은 저랑 천천히 얘기 좀 해요. 술잔을 채워주며 손목을 길게 노출시키고 잔을 건넬 때 손끝을 일부러 머물렀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느슨해질수록 서윤의 눈빛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팀장님은 왜 저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세요? 몸을 조금 더 기울여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묻자 강민석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질문 여기서 할 건 아니잖아요. 서윤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미 두 사람 모두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났을 때 강민석은 이미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서유는 일부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위험해요. 몸을 거의 기대듯 붙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눈을 깊게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잠시 서윤의 허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모텔 방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갑자기 숨막히게 달라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재킷을 벗어 소파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으며 일부러 몸선을 더 또렷이 드러냈습니다. 원피스 아래로 이어진 허벅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곡선. 팀장님, 낮게 부르며 다가가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천천히 잡아 끌었습니다. 오늘은 도망가지 마요. 그의 숨이 거칠어졌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손끝이 떨리며 닿고 입술이 아주 가까워졌을 때 그 순간 서유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 내 거가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밤 두 사람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그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샤워를 하며 문득 떠오르는 손길의 기억, 옷을 입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숨결. 몸은 회사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달라질 거야. 서유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강민석 팀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소보다 더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눈을 피했고
서윤의 발언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윤의 가슴을 서서히 찢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이야. 점심시간 서윤은 일부러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합시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업무. 그날 이후 서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어졌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럴수록 서윤의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가까워졌던 숨결, 떨리던 손끝, 서로를 끌어당기던 순간.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몸은 저절로 뜨거워졌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분명 나만 느낀 거 아니잖아. 그러나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차가운 상사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부러 더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치마 길이는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 올리고 블라우스 단추는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크게 흔들렸고 책상 앞에 설 때는 일부러 몸을 더 숙였습니다. 팀장님,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부르면 그는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의 속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려? 결정적으로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가 다른 여자 팀원에게 웃으며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서윤의 심장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나랑 그런 일까지 했으면서 그날 밤 서윤은 술에 취한 채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씨, 그날 일은 없던 일로 합시다.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긴 순간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없던 일. 그날 이후 서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작은 실수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꾸만 그 밤이 떠올랐고 그의 얼굴과 숨결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그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싼 사람이었나? 그러나 동시에 몸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떠올리면 심장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떨렸고 혼자 있는 밤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실이 서윤을 더 깊이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려졌는데 몸은 아직도 그 사람을. 결국 서윤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원 하나가 비웃듯 말했을 때 회사에서 그런 짓까지 하면서 자리 지키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은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윤은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사 후에도 서윤은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나 좀 봐줘.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만합시다. 우린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서윤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밤 혼자 방에 앉아 서유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지친 눈빛,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몸의 기억. 나 이렇게 버려질 사람 아니었는데.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랑에서 비참해졌고 욕망 때문에 무너졌고 버림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그리고 그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과 버림받기 싫었던 집착이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그 착각은 서윤의 인생 깊숙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퇴사한 뒤 서윤의 삶은 아주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핸드폰에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늘 혼자였고 거울 속에는 자신을 알아보기도 힘든 얼굴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서유는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고요해질수록 강민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날 밤의 숨결과 체온이 몸 깊숙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 서유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이었습니다. 혼자 마시다가 낯선 사람과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유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남자의 시선이, 몸을 바라보는 그 욕망의 눈빛이 잠시나마 자신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윤의 옷차림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몸선을 숨기지 않는 원피스, 짧아진 치마, 밤이 되면 더 짙어지는 화장. 거울 앞에서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아직 여자잖아. 클럽, 술집, 낯선 파티와 소개팅. 처음 만난 남자와 웃고 손을 잡고 호텔 로비를 향해 걸어가며 서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사랑이 아니어도 이렇게라도 혼자보단 낫잖아. 그러나 그 관계들은 늘 하룻밤으로 끝났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남자, 다음 날이면 사라지는 연락, 그리고 아침에 혼자 남은 침대. 그럴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욕망은 잠시 위로가 되었지만 밤이 끝나면 더 깊은 공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순간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석. 그를 잊기 위해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몸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그가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아직도 이 사람 생각이 나. 그 사실이 서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은 점점 자신을 포기해갔습니다. 낮에는 잠만 자고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일은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가족과의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걷다.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지친 눈빛. 서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그리고 그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꿈을 줬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남자의 인정과 욕망에 매달리다. 인생을 잃어버린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어느 비오는 밤 서유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바라보다가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자신은 한때 흔들렸던 실수일 뿐이고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유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서유는 작은 도시의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은 옅어졌고 옷차림은 다시 수수해졌고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과 버림받기 싫었던 두려움이 만든 착각이었음을, 그리고 그 착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한 여자는 성공과 인정,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남자를 동경했습니다. 열등감은 질투로, 질투는 유혹으로, 유혹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고 그녀만 진심이 되어 버림받고 고립되고 직장과 자존심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잃게 됩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쾌락에 매달렸지만 그 선택은 위로가 아닌 더 깊은 공허와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사랑과 욕망을 혼동한 선택이 어떤 대가를 남기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